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밤인데요. 아직까지 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추천 정도는 좀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똥별들의 화려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군대 얘기를 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은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썩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당히 직설적인 화법인데 썩는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다음날 성우회라고 하는 장군들이 가입되어 있는 장성 출신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쳐나와가 모여가지고 말이지 대통령을 성토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장성들이 면면이 정말 화려했어요. 면면이 정말 화려한 게 요직도 다 거치고 무슨 육군 참모총장이다 공군 참모총장이다 다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화려했느냐? 지저분한 군생활로 인해 가지고 똥별들이에요. 똥별들. 그런데 장군들에 대해 가지고 똥별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의 명예훼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면 그날 대통령을 성토하는 자리에 모여 있었던 장성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때 제양군인회장 박세직 장군 육군 소장으로서 수경사령관에 있다가 강제 예편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적 성향을 띠고 하나회 출신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정보에 가담해가지고 안기부장을 거치면서 좋은 일을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장지량 공구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유명한 684 실미도 부대 만들어 놓고 책임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문민정부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바 있는 김동진 장군 24단 61연대장 하실 때 광주 학살하러 가셨죠? 광주 5.18 민주화운동 학살하러 가셨죠? 세릴 수가 없어요. 지금 명예원수로 추대한다 해가지고 말이 많은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분 일본군 만주 군관학교 나오고 간동군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하셨죠? 독립군 토벌 안 했습니까?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군대를 보면은 장교들도 양성을 해야 되지만 미군들과 소통해야 된다 해가지고 군사영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1945년 겨울인데 그 이후에 조선경비사관학교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거의 99%가 일본군 육사 그 다음에 만주군관학교 출신들, 그래서 일본군 본군 출신들, 그 다음에 관동군 출신들 화려하잖아요. 초대 이용준 참모총장부터 해가지고
누굽니까? 이세호 참모총장, 1979년 1월 달에 이제 예편한 이세호 참모총장까지 다 일본 육사나 만주 관동군 출신이었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 가도요, 간단합니다. 일과 시간에 아침에 구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전을 한다, 경계 근무를 선다, 보초 근무를 선다, 훈련을 한다, 행정 업무를 본다, 타이트하고 매섭고 혹독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내무반에 들어오거나 막사에 들어오면 선임병과 후임병이 다소 곧하게 이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자유시간도 보장해주고, 심지어 외박이 자유로운 곳도 있어요. 이런 나라들의 군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상관이 어이 하면 부하가 예 하고 달려가는, 이것이 군기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 보십시오. 일본 군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식사군기, 오락군기, 취침군기, 운동군기, 군기 안 붙는 데가 없어요. 얼어빠진 군기는 맨날 강조하는데, 사건, 사고가 맨날 터지고, 1년에 600여 명이 군인들이 죽어나가는다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 군대 아닙니까?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초창기에 일본군 일본 천황폐하한테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군대에 갔다가 한국군에 이제 탈바꿈했던 그런 사람들, 소위 야마토 다마시 하는 그런 일본 정신에 기대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군을 장악하다 보니까네, 한국군의 군대가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갔는데, 1891년생인가요? 이용준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령 시절에 초대 참모총장을 지냈는데, 완전 군대를 일본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참모총장의 경우에 뭐였습니까? 일본군 소령으로 있으면서, 소자로 있으면서, 부평에 있는 군수기지 공장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모총장 돼가지고, 한국 전쟁 당시에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한강전선에서 무의미하게 이제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지,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자기들이 도망가는데 편하기 위해서 한강인도에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창식 공병감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한강인도 폭파하려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 놓고, 나중에 한강인도를 왜 폭파했냐는 책임을 물을 때 억울하게 최창식 공병감만 사형당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때 작전국장했던 장창국 장군 같은 경우에 훗날에 합참의장 거쳐가지고 예편했는데, 예편할 때 자서전에 그렇게 썼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에서 활동했던 비밀 강복군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일본군 보병 8단에 있으면서 중위 시절에 이제 종전이 돼가지고 이제 귀국하는데, 귀국할 때 뭐 했느냐? 그러니까 김학규 장군이 뭐였습니까? 김학규 장군이 너희들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편의를 봐줄 테니까 강복군에 들어온 척 해라. 그래가지고 말이지, 군복만 갈아입다시피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무슨 비밀 강복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한국전쟁 당시에 정운국장 했던 이선근 대령 뒤에 별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뭐였습니까? 만주에 있을 때 만몽개척 주식회사 설립해가지고 조선족들 다 몰아내고 말이지, 변홍사 해가지고 말이지, 관동군에 군량된 사람 아닙니까? 박신덕이하고 공진왕이하고 일본군 관동군에 군량된다고 정신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지, 만주국의 국회의원 성격인 협화회 의원까지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지, 광복호에 변신해가지고 정운국장 맡아가지고 있다가 서울대 교수하다가 말이지, 국사편찬위원장 해가지고 말이지,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놓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얼척이 없는 일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활약했던 사람들 중에 또 눈에 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병선 장군이 이연대장 하던 시절에 제주도 가가지고 4.3 항쟁 당시에 주민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학살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은 토벌 작전인데 양민들 무참하게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시기에 활약했던 송여찬 소령 구연대장으로 있으면서 역시 제주도 4.3 항쟁 당시에 강력 진압한다고 토벌한다고 말이지, 양민 학살 엄청나게 했죠? 지금 떳떳하게 제주도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더 했던 분들도 있는데, 또 기억나는 분이 11사단 사단장으로 있으면서 공비 빨치산 톱을 한다고 견벽 청야작전 썼던 최덕신 장군, 거창에서 양민 학살했죠? 그리고 한평에서 양민 학살했죠? 그리고 모른 척 했죠? 이후에 중장으로 예편했는데, 외무부 장관까지 올랐던 사람이 미국 갔다가 말이지, 몹쓸 인간 김일성이 추종해가지고 말이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가가지고 뭐였습니까? 김일성이 만세 부른 빨갱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육군 중장, 그리고 그 당시 월남 공사 외무부 장관 천도교 결혼까지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김일성 밑에 들어가가지고 만세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똥별을 넘어선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그 외에도 이제 기억나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똥별하면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52년도 5월달 부산 정치 파동할 때, 감히 말이지,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었던 버스를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말이지, 국회에서 말이지,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발췌계안안 통과시키게 만든 부산 정치 파동의 주역, 원영독 장군, 4.19 이후에 병을 얻어가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밖에 몰랐던 대한민국 숙군을 주도했던, 그러나 일본군 헌병 5장 출신으로서 친일파 부류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이후 이승만 대통령을 돕는답시고 특무부대장으로서 온갖 짓 다 하고 말이야, 천하의 백범 김구 선생 암살하는데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던 김창룡 장군, 김창룡 장군이 지금 말이지, 버젓이 말이지,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장군 묘역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 가지고 위국 헌신 봉사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 국립묘지에 친일파, 그리고 말이지,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냐고요?
이런 그 무자격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히니까 그 유명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조경환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시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있죠? 군단장까지 역임했고 훗날 국방부 장관이 되는 유재영 장군. 유재영 장군 또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군단장으로 있을 1951년도인가요? 현미 전투라고 유명한데 그때 그 밑에서 사단장을 했던 사람이 최석 장군이었죠. 최석 장군. 그런데 이 최석 장군하고 유재영 장군 뭐였습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온다 하니까네 후퇴명령도 안 내리고 말이지. 자기 혼자 말이지. 연락기 타고 탈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벤플리트 유엔군 사령관이 당신이 아예 부대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당신은 말이지 군인 말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시오. 벤플리트 장군한테 욕 잔뜩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후퇴명령 못 받아가지고 끝까지 고지에 싸우던 조창호 소위가 중공군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4년도에 목숨 걸고 탈출해가지고 내가 국군 포로라는 것을 43년 만에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하고 이분이 왜 43년 전에 후퇴명령 안 내렸습니까? 그 한마디 물어보려고 유재영 장군 찾아갔을 때 왜 외면하셨습니까? 조창호 소위는 말이죠. 43년 동안 적체하에 있으면서 김일성 만세만 불렀으면 편안하게 하루 세끼는 보장받았을 사람이 적군 체하에서 죽어도 김일성 만세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국군 포로 신분을 가지고 명예롭게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탈출해와가지고 우리 조국의 품에 안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국방부 장관한테 43년 만에 기대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43년 전에 왜 말이지 군단장님은 후퇴명령 안 내리고 왜 혼자 도망갔습니까? 물어보러 갔는데 왜 도망가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셨습니까? 이외에도 똥별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에 이제 가담했던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분들 다 열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다 똥별인 것 같아. 12.12 군사 쿠데타 당시에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여있었던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차규현 수도군단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구사단장, 백운택 71 방위사단장, 박준병 24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기호 5공수여단장, 뒤에 별을 달게 된 장세동 김진영씨, 쿠데타나 일으키는 사람들이 똥별이 아니면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직속 상관이 불법적으로 체포되는데도 도망쳐버린 특전사령부의 작전처장 신우식 대령 똥별 아닙니까? 신우식 대령이 12월 12일날 준장 진급자로 발표될 수 있었던 것도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상부에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장군 진급될 수 있었던 건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외면했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 강제로 체포했던 박정규 3공수 15대대장 훗날 56사단장인가 사단장까지 했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 같은 직속상관, 최고사령관을 총을 쏴서 체포하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육군 중령이면 고급 장교인데 고급 장교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5.16 군사 쿠데타 때도 마찬가지예요. 1군 사령관 이할림 장군 강제로 체포했던 조창대 중령 뒤에 별 달았죠. 이 말이지, 엉뚱한 명령, 불법적인 명령에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왜 합법적인 명령은 안 지킵니까? 물론 이할림 장군의 경우에도 이제 뒤에 뭐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건설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돌아섰죠? 친분이 있었던 장군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5.16 군사 쿠데타 당시에 육사 교장으로 있으면서 반대했던 강용훈 장군 같은 경우에도 뭐였습니까? 군사영화학교 동기생이었던 김계원 참모총장의 도움 받아가지고 박정희 정권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뭐였습니까? 국무총리까지 했죠? 참,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똥별들의 화려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제 취사 선택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또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24단장 박준병 장군 5.1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 가서 무참히 학살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영 장군 광주 가서 무참히 학살한 덕분에 총무 무공문장 받으셨죠. 더 얘기해 볼까요? 11공수 여단장 최용 장군 민간인 학살하고 말이야. 50 광주 특위 청문회 나와가지고 말이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쟁 때 적프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민간인 그렇게 했겠냐고 말이지 변명하시던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그 외에도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정비리 저지르는 그런 장군들까지 합친다면 상상을 초월하겠죠. 하기야 말이지 국정감사장에서 말이지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민국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생계형 비리는 괜찮다고 말이지 헛소리를 하는 세상인데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국방비는 북한보다 말이지 수십 배나 더 쓰는데 아직까지 주한미군 없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국민들이 말이지 군사 쿠데타나 하라고 세금 낸 거 아닙니다. 군사 쿠데타 하라고 총 준 거 아니고 장갑차 준 거 아니고 전차 준 거 아닙니다. 방산비리 저지르러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기밀 해외 빼돌리라고 전 공무참모총장 김상태 장군 국가 군사기밀 해외 방산업체에 빼돌리는 로비스타나 하라고 말이지 당신은 참모총장 시켜줬습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방조한 덕분에 참모총장까지 오른 이희성 참모총장 광주 책임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최고 책임자 기엄사령관에 있으면서 뭐였습니까? 광주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는데
방조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렇게 설치는데도 말도 한마디 못하는 똥별입니다. 똥별. 그 이후에 무슨 칠성별장 사건이네 해가지고 말이지. 그 뭐 이상한데 법 위반해가지고 집 지어놓고 호의호시겠죠?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 당시에 예하부대인 구사단하고 말이지. 그 이기갑 여단 전차 동원했던 부대 어딥니까? 최종 책임자인 1군 단장 황영시 감사원장 하던 시절에 뭐였습니까? 전두환 씨 남동생 전규환 씨의 새마을 미리 터지는데 감사했습니까? 안 했죠? 넘어갔죠?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 당시에 육관구 사령관으로 있었던 누굽니까? 서종철 장군 5.16 군사 쿠데타의 지지에 돌아서는 바람에 훗날 참모총장 하셨죠? 그리고 서종철 장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비슷한 시기에 올라섰던 노재현 장군 육군 참모차장 2년하고 육군 참모총장 2년하고 합참모장 2년하고 국방장관 3년 했어요. 그런데 12.12 군사 쿠데타 딱 발생하고 말이지 정총장 공간에서 총소리 난다고 제일 먼저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는데 국가의 안위보다 가족들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까? 그게 국방장관입니까? 국방장관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진압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도망만 다닙니까? 도망만. 그러면 당신은 국방장관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도 가족들하고 제일 먼저 도망갈 겁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똥별들의 그런 화려한 이력 참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최모 사단장 51년도 한국전쟁 당시에 사단장했던 최모 사단장 부하 헌병대장한테 말이지 술집 작부 안 구해준다고 말이지 난리쳤죠? 전쟁통에 술집 작부가 생각나던가요? 그리고 월남전 당시에 위문 공연 갔던 여자 연예인들하고 500달러 주고 성관계했던 장군 300달러 주고 성관계했던 장군 지금 잘 있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런 우연하게 비육사 출신으로서 합참무장 처음 했던 오자복 장군 손자 국적 면탈해가지고 말이지 군대 안 보내니까 속 시원하시던가요? 뭐 나중에 뭐 말이지 피리수첩에서 취재하니까네 뭐 국적 해보겠다고 하던데 그 외에도 말이지 위세 높았던 필동 6번에 말이지 윤필용 장군 뭐였습니까? 떳떳하게 자기 손자 국적 이탈해가지고 병역 면탈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말이지 수경사령관으로 그렇게 설쳤으면서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그 외에도 말이지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던 5.16의 핵심 김종필 씨 뭐였습니까? 손자 국적 이탈해서 병역 멘탈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요? 나 자신은 방공으로 한평생 먹고 살았지만 내 손자에게까지 방공을 강요할 수 없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은 전쟁이 멈춘 휴전 상태이고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자기들은 군대에 있으면서 권력 다 누리고 아들 손자는 다 군대 면탈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올바른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창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일 산업 비리로 돈 떼먹는 사람들은 애교 수준이죠. 애교 수준.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정말 참 할 말 없네요. 제가 화장실 다녀와서 3분 후에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예, 방송 다시 할까요? 워낙에 화려한 그런 장군 똥별들의 이야기, 똥별들의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86년도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 해직 사건. 국회의원들이 좀 떠든다고 해가지고 말이지, 날라차게 하고 말이지, 그때 박희도 참모총장 있을 때 정동호 참모차장 들하고 이 소장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 소장 날라차게 하셨죠? 참 대단합니다. 근데 똥별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좀 공평하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쩌면 11.6 사건의 주인공인 김재규 장군도 똥별로 취급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안사령관 할 때 악명 높은 서빙구 분실을 만들어가지고 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조작 안 했습니까? 그때 말이지, 김재규 장군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서빙구 분실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 당시에 진압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윤석민 참모차장, 진압은커녕 쿠데타에 동조하다시피 하셨죠? 구공수여단 철수시켜달라니까, 회군시켜달라니까 말이지, 구공수여단 돌아가도록 명령했지 않습니까? 진압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 있던 장성들 다 뭐였습니까?
진압한답시고 떠들기만 떠들고 말이지. 6분에 있다가 1공수 여단에 쳐들어온다는 그 소리에 곧바로 말이지. 수도 경비사령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했던 천주원 장군 뭐였습니까? 군사 쿠데타를 진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있었던 장성들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장군들. 이 두서없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지냈던 김성은 장군, 5.16 군사 쿠데타 나가지고 김윤군 장군이 해병예단이 끌고 들어올 때 진압 안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막아서야 될 사람이 막지는 않고 말이지. 이후에 뭐였습니까? 군정을 연장하고 말이지 군인들이 세정권 잡아야 된다고 말이지. 똥별들 시위하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시작했던 월남전 참전 5천여 명이 넘는 전사상자 책임졌습니까? 그리고 2대 주월 사령관으로 있었던 이세호 장군, 베트남 전쟁에 있어가지고 포로 실종자들이 돼가지고 한마디도 언급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 대사로 갔던 유양수 장군, 포로 실종자 한 명도 책임 안 졌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했으면 목숨을 지켜주든지, 그게 안 되면 시신이라도 조국에 매장될 수 있도록 데리고 와야지. 뭐였습니까? 포로 실종자가 생겨도 쳐다도 안 보는 말이 됩니까? 포로 실종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참 무책임하십니다. 무책임하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똥별들의 그런 이력서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이 말로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물론 대한민국의 장성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00명이 넘어가는 장성들이 배출이 됐는데, 그분들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려 흐려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지만, 끝까지 반란군을 진압하겠다고 했던 어려운 군인들, 장태환 수경사령관이나 정병주 특전사령관 같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소수의 똥별들이 대한민국을 그 이후에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2.12 얘기 나오니까 또 생각나네. 1공수 여단이 행주대교를 건너올 때 길 열어준 사람, 구사단 29연대가 구파발 지나올 때 길 열어준 사람, 박희모 장군 이후에 군단장으로 진급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병력 출동해가지고 진압해달라고 그렇게 장태환 사령관이 애원했을 때 말이지, 매몰차게 외면해버린 송길남 수도기계화 사단장, 배정도 26사단장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훈장이라는 훈장은 다 꿰차고 말이야. 정작 훈장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말이지,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 깨끗한 사람이 없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죠.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별을 달지 못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육해 공군 해병대 대령연합회 서정갑 예비역 대령이 이끌고 있는 대령연합회가 왜 생겼습니까? 한신 장군께서 말이지, 똥별들의 말이지, 부정비리를 보다 못해가지고 대령들이 앞장서 달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군인들에게 국가를 지키라고 세금을 낸 겁니다. 그 세금으로 총 주고 장갑 사주고 전차를 줬는데 국민들을 학살하지를 않나. 최고 지휘관 군단장이 말이지 부하들 버리고 도망 나오지를 않나. 나라를 뒤엎으려고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나. 무슨 서빙고 보안군실에서 말이지 고문을 일삼지 않나. 참 입에 담기가 정말 민망합니다. 입에 담기가 정말 민망한데,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또 있네요. 권정달 준장 별 달고 옆편하셨죠? 그런데 뭐였습니까? 보안사령부 정보처장으로 있을 때 말이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동조했지 않습니까? 하나회 출신은 아니었지만 동조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말이지 나중에 지 혼자 살겠다고 말이지 95년도 역사 바로 세우기 말이지 12.12 5.17 수사할 때 말이지 다 말이지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그래도 말이지 지금 말이지 PD들이나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과거 역사의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다 회피하대요? 증언은 다 회피하대요? 자기가 입장이 불리할 때만 말이지 증언하고 유리할 때는 회피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또 있어. 한국전쟁 당시에 빨간 마오라로 유명하셨던 주영복 장군, 공군 참모총장 얘기 맞었죠? 그런데,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방장관 돼가지고, 전두환 씨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이지, 광주 학살하는데 관여했고 말이지, 전두환 씨가 5.17 군사, 5.17 계엄 쿠데타 할 때도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도 국방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네요.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거론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도 똥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제가 일전에 12.12 군사 쿠데타의 명과함을 얘기할 때 목숨 걸고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정선열 병장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일개 육군 병장도 아는 군사 쿠데타를 장성들이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말이지, 광화문에 태극기 깃발 꽂고 장갑차 갖다 놓으면 정권 잡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장성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비리 저지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거론했던 분, 거론이 안 됐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똥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욕먹이는 겁니다. 욕먹이는 거예요.
정말 말이지, 국가를 지키고, 전쟁이 발발하면 말이지, 북한의 인민군들 무찌르라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갑질이나 하고, 방산비리 저지르고, 도망다니고, 부하 지휘관들, 장병들 죽음으로 내몰고, 참, 한심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정말 얼척이 없네요. 얼척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제를 갑자기 잡다 보니까, 더 생각이 아직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한 번 더 방송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은 소신 판결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11.6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보통군법에 의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이하 모든 분들을 사형 선고하셨던 김영선 장군, 지금은 돌아가셨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에서 김재규 장군 만났다면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하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안 한 거는 아니에요. 했습니다. 했지만, 그 당시에 졸속 재판 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소신 판결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나? 정치 군인들을 후원하는 데 앞장섰고 12.12 군사 쿠데타에도 찬성하셨던 진종채 장군 잘 계십니까? 1975년이던가요? 포천 약사봉 계곡에서 사실상 타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준하 선생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그 당시 보안사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그때 보안사령관으로서 하실 얘기 없으신지.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에 앞장서서 썼던 그런 내란 수괴로서 지탄 받아야 마땅할 똥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임명한 장군들, 진급시킨 장군들, 뻔하지 않습니까? 딴 거 안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똥별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왜 누구누구를 똥별이라고 얘기했느냐, 항의하실 분 항의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만 방송을 줄이고요.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이 없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면서 혹여라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앞길에 사랑과 행복과 희망이라는 선물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